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이 싸우는 거 보면 그동안 우리가 시체말로 이런 말 했죠. 이거 러시아군 이거 완전 당나라 군대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당나라 군대를 넘어서 콩가루 군대네 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일선 부대 장병들이 항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데 후방으로 빼서 재편성해서 또 나가 이러니까, 나가서 이렇게 동료들이 다 죽고 없는데 다시 재편성해서 또 나가서 또 죽으라고, 죽을 바에 차라리 항명해서 감옥 가겠다, 감옥 가면 죽지는 않으니까 감옥 가겠다, 그래서 지금 항명을 하는 이런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돈바스 전선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군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조프스탈 제철소에서 분명히 크렘린 대변인은 여기는 최고 통수권자의 지시기 때문에 봉쇄만 하지 싸우면 전투는 안 한다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업자들에게 완전히 사이버전에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아니, 러시아 도대체 잘하는 게 뭘까요?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신의균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먼저 5월 5일 전황을 한번 보겠는데요. 일단 병력은 200명 정도를 사살했고, 전차는 15대 격파, 장갑차량 81대 격파, 야포 14문 격파, 대공무기 2기 격파, 항공기 2대 격추, 드론 9대 격추, 미사일 2발 요격 이라는 전과를 올렸다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밝혔는데요. 지금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14문의 포를, 야포를 격파를 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동안 5문, 6문 이렇게 해오던 것이 갑자기 야포 격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들어간 미국제 대포병 레이더 AN/TPQ-36의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고, 그로 인한 대포병 사격, 대화력전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러시아군이 포격만 하면 그 위치를 들키고 바로 박격탄 맞고, 이렇게 해서 포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드론을 오늘도 9대를 격파를 했네요. 그리고 미사일 2발을 요격했는데, 참 이 미사일까지 요격을 하는 것으로 봐서 러시아 무기가 완전히 나쁜 꽝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우크라이나가 쓰면 잘 되고 러시아가 쓰면 잘 안 되고, 이건 사람의 문제다, 시스템의 문제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서 주요 전선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실시간으로 이 러시아의 손실 기록을 볼 수 있는 이 휴대폰 앱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앱 제목이 지옥에 선 러시아인들이라는 이름의 앱을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구글 앱스토어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워낙 관심들이 많으니까 실시간으로 전차인데 격파했어, 장갑차인데 격파했어, 이런 게 실시간으로 뜨다 봅니다. 아무튼 그런 앱까지 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하르키우 외곽을 포격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왜 이러냐? 지금 하르키우에서 뛰쳐나온 기계화 부대, 전차 부대들이 동진을 했죠. 동진을 하는데 그 후속 제대들이 따라가면서 아주 강한 방어망을 치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즉 동쪽으로 공세를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르키우 쪽에 포격을 많이 퍼부어서 하르키우의 방어군을 좀 많이 남겨두려는 이런 포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동진해서 여기 보급로를 다 잘라버리면 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어마어마한 병력들, 게임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최대한으로 늦추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르키우에다가 포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시에서 뛰쳐나와서 마린카, 아우디브카 이런 2개 축선을 향해서 공세를 했는데, 역시 오늘도 실패했다라는 거고요. 또 러시아가 또 역시 리만과 세베로도네츠크 이 안쪽이죠. 여기에서 또 공세를 아주 강하게 또 했는데 이것도 실패했다. 매일 하고 있지만 매일 실패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주의 5개 정착촌을 탈환했다고 하는데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전쟁연구소는 이건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다
라고 단서를 달았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헤르손주의 5개 정착촌을 탈환했다 라고만 밝히고 어디다 라고는 아직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오늘 또 나왔습니다. 하르키우 북부에서 불법 무기고를 또 우크라이나 이 정보당국이 적발을 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 보세요. RPG-7 같은 뭐 이런 무기들, 탄약들 뭐 잔뜩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이 들어오면 이 갖다 주려고 뭐 전차 엔진, 파워팩 이런 것까지 있는 어마어마한 초대형 규모의 무기고가 들켰죠. 그게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간첩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부패한 군인들하고 작당을 해서 여기에서 무기를 빼와가지고 군수품 무기를 빼와가지고 적재를 계속 해놓고 어차피 하르키우 쪽으로 들어와서 진격을 할 테니까 이 하르키우가 군수 보급기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포인트를 하나하나 만들어 놓는 사전 작업을 오래전부터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여기 탄약들 쌓아놓은 거 보십시오. 어떤 건물이 지하실이랍니다. 이 지하실에 이렇게 많은 탄약들 그리고 무기들을 잔뜩 재놓고 러시아군이 들어오기를 오매불만 기다리다가 잡혔고 들켰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게 비단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만의 일일까? 우리 대한민국엔 이런 거 없을까? 진짜 우리 대한민국도 한번 뒤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인물들이 이런 대한민국의 판 이런 것이 있다면 줄줄이 비엔나로 따라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 역사가 그랬으니까요. 베트남에서도 그랬고. 자, 그리고 러시아가 역시 중부 내륙의 교통 인프라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나토에서 지원하고 있는 무기들이 워낙 들어오니까 계속 때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일부 주장은 나토가 주는 서방이 주는 무기들은 전선에 전혀 가지 못한다. 러시아가 쪽집게처럼 타격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역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악관 브리핑을 할 때 미국 기자들이 백악관 대변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뭐 많은 무기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게 전선에 가기는 가냐? 라고 질문을 했고 지금 러시아군이 계속 이렇게 교통 인프라, 철도 이런 것들을 폭격하고 미사일 쏘고 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원은 되는 거냐? 돈 쓴 만큼 효과는 있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우크라이나 지도를 한번 펼쳐봐라. 얼마나 넓냐? 여기에 철도, 도로가 얼마나 많냐? 러시아군은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보냐? 우리가 주는 무기들 전혀 지장 없이 전선에 잘 도착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것도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큰 데미지를 받지 않고 뭐 데미지가 약간은 있겠죠. 그러나 큰 데미지를 받지 않고 전선에 상당 비율로 도착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공세 영상을 공개했는데 지금 이제 하르키우에서 이렇게 뛰쳐나가서 공격하고 있는 그 영상을 공개했는데 여기서 제가 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 노란 딱지가 붙으니까.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뭐 전부 드론으로 해서 완전히 다 지켜보면서 이렇게 쪽집게 타격들 딱딱 해나가는데 뭐 러시아군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왜냐 보면서 때리니까 여기는 이길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서 소식 들어갑니다. 5월 9일까지 돈바스 해방이라는 특별 군사작전 목표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러시아군의 목표는 아무래도 돈바스 전체가 아닌 아조스탈 제철소로 축소된 것 같습니다. 아조스탈에서의 군사작전은 없다는 크렘린의 주장이 무색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공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아조스탈 제철소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세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아조스탈의 우크라이나군 수비대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 적과 맞서 싸우고 있다고 우크라인폼이 현지 시각 5월 5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아조우 연대의 지휘를 맡고 있는 데니스 포펜코 중령은 우크라인폼과 텔레그램 인터뷰를 통해 현재 우리는 70일간 압도적인 적에 맞서 싸우고 있다 라며 적이 공장 내부에 진입한 지 이틀이 지났고 우리 군인들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적과 맞서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프로펜코 중령은 우리 수비대에게 엄청난 지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전 세계인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상황은 극도로 도전적이고 악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아조스탈 제철소에는 아조우 연대 병력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해군 육전대 병력 일부, 경찰과 해안경비대원, 영토방위군, 제12작전 여단 예하 병력 등 2,500에서 3,000여 명의 수비군이 버티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이틀 동안의 엄청난 공격에도 불구하고 제철소 중심부의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크렘린은 지상전을 통해 아조스탈을 장악하고 5월 9일까지 마리우폴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아조스탈 전체를 소탕하려 시도할 경우에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경고했는데요. 이미 마리우폴에서만 1만 이상의 병력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봐야 저 무의미한 공세가 멈춰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크렘린 대변인은 이 아조스탈에 대한 이 전투 중지 그리고 봉쇄는 최고 통수권자의 지시인데 우리가 공격한다?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렇게 실제 지금 바로 어제 이루어지고 있는 공격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걸 누가 올렸냐? 러시아군이 올렸습니다. 워터마크까지 박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청와대에서는 우리는 공격 안 해 라고 하는데 군대에서 우리는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하고는 국방부 마크 박아서 지금 이렇게 사진을 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도대체 뭡니까? 자, 그런데 이 엄청난 화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지금 열압력탄을 쓴 것 같은데 근데 열압력탄을 써도 우리 한국군이 KT즘처럼 관통해서 들어가서 내부에서 열압력을 하는 이런 열압력탄은 무시무시한 그런 위력을 낼 수 있겠죠. 이런 지역에서. 그런데 이 쇠와 콘크리트로 완전히 뒤덮여져 있는 이런 공장을 방사포 열압력탄으로 때리면 이 관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열압력탄보다는 상상하는 것만큼의 위력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이렇게 열압력탄을 마구 쏘고 있는 러시아는 정말 나쁩니다. 아무튼 이 아조우 연대 그리고 지금 여러 부대들이 같이 혼성되어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잘 지켜주길 바라고 지금 들려오는 소식 이 SNS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지금 이 아조스탈 이 공장으로 러시아군이 한 2개 BTG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2개 BTG면 완편되었을 경우에 1개 BTG 한 1,000명.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 전투를 하는 전투부대는 한 500~600명 정도 되겠죠. 나머지는 더 지원 그리고 포병 이런 거니까. 그러면은 뭐 포병의 지원을 받으면서 500~600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2개 하면은 한 1,000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아조스탈에는 지금 방어군이 2,500에서 3,000명 아닙니까? 방어군보다 화력은 우세하다 할지라도 더 적은 병력으로 지금 여기 들어가서 어차피 보병일 텐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미국 전쟁연구소는 엄청난 피해, 비극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월 9일, 그 5월 9일을 맞추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나가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재래식 전쟁에서도 황당하기 그지없는 졸전을 보여주고 있는 러시아가 지난달 미국의 민간 업체에게 사이버전 완패를 당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민간 업체에게도 패배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전 능력을 갖고 있다는 러시아. 결국 사이버전 능력도 허풍이었나 봅니다. 러시아가 헤르손 인민공화국 선포를 위한 주민 통제 목적으로 지난 4월 30일부터 통제하기 시작한 이동통신 및 인터넷 인프라가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 민간 업체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왔다고 키우 인디펜던트가 현지 시각 5월 4일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4일 오후 늦은 시각 우크라이나 이동통신 사업자인 라프셀과 키우스타가 헤르손의 끊어진 통신망을 다시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며 이제 헤르손 전역에서 정상적인 이동통신 서비스와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러시아가 지난 4월 30일 헤르손의 주요 이동통신 기지국을 파괴하고 모든 인터넷 회선을 러시아 쪽 서버로 라우팅하면서 헤르손의 통신 인프라가 러시아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한 대응 조치입니다. 우크라이나 업체들은 5일 만에 전장터 한복판으로 직접 기술자를 보내 파괴된 기지국을 복구하고 데이터 통신용 광 케이블을 새로 가설하는 등 전투 공병에 버금가는 복구 작전을 수행하는 한편 사이버전을 통해 헤르손 지역의 데이터 통신 강제 라우팅을 해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지난 4월 중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에 반발한 러시아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자 스타링크 측이 단 몇 시간 만에 공격을 격퇴하고 네트워크를 정상화했던 사례에 이어서 민간 기업이 러시아군의 사이버 공격을 격퇴한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서방 보안당국은 러시아가 중국, 북한, 이란 등과 더불어 세계 최정상급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왔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의 사이버전 수행 능력 많이 과장된 것 같습니다. 이른바 까보로 사이버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자, 헤르손의 인민공화국 선포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 강제 징집해가지고 이 지역의 부족한 병력을 채우려고 하는 이 러시아. 그런데 헤르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파르티잔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파르티잔 활동을 하려면 통신이 사실 필수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압하고 완전히 이 헤르손을 우크라이나의 이 언론 또는 통신, 소식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 분리시키기 위해서 러시아가 한 행위는 이 기지국을 다 파괴하고 외곽에 있는 기지국 다 파괴하고 그리고 이 통신 서버를 완전히 모스크바로 그냥 라우팅, 즉 강제 이전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통신 서버로 거치지 않고 이 헤르손 시민들이 또 헤르손 주민들이 통신을 하면 모스크바에 있는 서버로 갔다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 이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 민간 회사 두 개, 우리나라로 치면 뭐 SK텔레콤, 뭐 KT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키우스타 같은 경우에 직원이 한 4,000명 되고 매출은 4조 원이래요. 이런 회사들이 직접 들어가서 다시 기지국 세우고 그리고 모스크바로 강제 라우팅 됐던 그걸 다시 빼와서 자기 회사의 서버로 다시 접속시켜 버려서 지금 이제 완전히 통신이 끊어졌던 것을 복구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그러면 이 헤르손 주를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이 민간인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뭐 기지국 세우고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헤르손 주 전체에 한 7개 BTG 정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7개 BTG면 뭐 많아봐야 7,000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헤르손 주의 면적이 남한의 반 가까운 이런 면적인데 여기 7,000명 들어오면 우리 한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 영호남 지역 전체를 한 7,000명이 관리한다. 병력이. 이거 뭐 관리되겠습니까? 뭐 탁도 없는 소리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외곽 지역에서 이 기지국을 다시 세우고 하는 것을 들키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헤르손 시내는 어차피 기지국 그거 자기네들이 위치만 바꿔서 사용해야 되니까 파괴를 안 했을 것이고. 자, 그런데 그런 러시아 군의 사이버전 부대를 일반 이런 그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도 아니고 미국의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회사들이 그냥 뒤집어 버렸다. 그래서 모스크바로 뺏어갔던 이 헤르손 시민들의 그 모든 이 서버 연결고리를 다시 찾아왔다. 정말 러시아군의 그래서 핵은 터지긴 터질까요? 오죽하면 이런 소리까지 나오겠습니까? 지금 핵전쟁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럼 핵은 터지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건 뭐 테스트 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소식 놀랍습니다. 콩가루 부대입니다. 일단 공세를 시작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밀고 들어갔다가 여러 차례 낭패를 봤던 러시아군과 달리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는 대단히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전선의 포위망을 단단하게 구축하며 탈환 지역을 넓혀가고 있고 전의를 잃어가는 러시아군에서는 또 집단 항명 사태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군은 돈바스 전역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했으며 주요 축선에서 실시했던 모든 공세에서 패퇴했다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5월 5일 전황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미국 동부 표준시로 5월 4일,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5월 5일 오후 4시 발표된 총참모부 브리핑 결과를 종합하면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 동부 축선에서 전날 점령했던 지역 주요 거점에 진지를 구축하며 견고한 포위선 구축을 시작하며 볼첸스크 방면에서 돈바스 지역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지움 서북쪽에서 치고 들어온 우크라이나군의 간헐적 공세를 힘겹게 막아내는 한편 주력 부대를 리만과 세베로도네츠크, 포파스나야 지역에 분산 투입해 공세를 폈지만 이들 공세는 반나절 만에 모두 격퇴당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돈바스 전선에 투입된 각 단위 부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단 항명입니다. 이지움 축선에서 슬로반스크 공세의 선봉에 섰던 제35연합군 예하
제38 분리근위 차량화 소총 여단은 지난 2주간의 공세에서 병력의 60%를 잃고 재편성을 위해 국경 인근 마을로 이동되었지만 상부의 부대 재편성 및 공격 준비 명령을 거부하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항명은 루안스크의 스파티우 지역에서 작전 중인 제8연합군 예하 루안스크 제2군단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해당 부대는 대부분 이번 4월 공세를 앞두고 무차별 징집된 민간인들로 구성되었는데 공세 명령이 떨어지자 싸울 무기와 장비가 없다며 상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키이우와 하르키우 전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며 탈행병과 집단 항명 사태가 빈발하자 지난 3월 벨고로드에 특별 군사법정을 설치하고 명령 불복 군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벌을 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명 사태를 보면 러시아군의 현재 상태가 어떤 수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전체 부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알려지고 있는 부대만의 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이 정도 알려졌으면 이게 한두 군데 부대에서 일어나는 일이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돈바스 지역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루안스크 쪽에서는 이 루안스크 그 2군단이 있죠. 바로 루안스크 그 주민들로 구성된 반군으로 구성된 그 부대들인데 최근에 막 징집해가지고 60세까지 징집했지 않습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징집해서 지금 여기에 집어넣고 있는데 이제는 모신나강 소총도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계속 전투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항명하는 것이죠. 이제 러시아에 대한 호감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도 우크라이나인인데 그냥 민족이 러시아에 가까워서 그랬던 것인데 어쨌든 자기네들도 우크라이나인인데 이게 지금 맞냐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만한 시간이 이제 지났죠. 그러니까 우리 못 가겠다라고 루한스크인들로 구성된 부대에서 항명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 러시아 군 그 정규군에서도 항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제38 근위 차량화 소총 여단은 키이우 서북부 전선에서도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재편성을 지금 다시 한 부대예요. 그 재편성을 해서 지금 돈바스 전선에 1근위 전차군이 들어가서 깨지니까 거기에서 다시 후위로 35연합군의 선봉으로 지금 들어갔다가 다시 그 재편성을 했는데 다시 60%가 괴멸됐다라는 거예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부대에서 30%가 사라지면 이거는 전투 불가 판정을 받는 무력화 판정을 받는 그 수준인데 60%가 사라졌으면 이건 전멸이죠. 그러면 참 니들 정말 고생했다 좀 쉬어라 라고 해야 되는데 자 뒤로 빠져 다시 재편성해 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 있는 장교와 병사들이 우린 못하겠다 안 한다 하고는 재편성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가면 또 죽는데 이미 자기네들 동료가 2번이나 죽는 것을 본 그리고 거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초창기 멤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면 죽구나. 근데 내가 지금 2번이나 행운으로 살았는데 이번에 가면 난 또 진짜 죽는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항명한다고 지금 총살하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그럼 못 가겠다. 그러면 이제 군사법정 세웠으니까 거기에서 뭐 징역을 얼마를 살게 하든지 감옥에 보내겠죠. 그러면 생각해 야 가서 60%의 확률로 죽느니 그냥 감옥 가서 누워있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비단 그런 38 차량화 소총 여단에서만 벌어진 일이겠냐. 2달 동안이나 2달 넘게 지금 노숙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러시아가 이긴다 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